큰 종합병원에서 13년째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진료에 전념을 했는데 지역사회에 봉헌하고자 개인 의원을 오픈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정형외과 환자들의 통증을 없애주고 재활에 기여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28년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재영수라고 합니다. 정형외과는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머리와 내장기관을 빼고는 다 정형외과 영역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척추뼈나 장관골, 관절, 뼈에 붙어있는 근육과 연부조직 일체를 취급하는 그런 광범위한 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정형외과의 문제는 통증 자체가 너무 심하고 예리하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주는 것이 치료 목적의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든지 약물요법이든지 물리치료, 기타 재활치료 등을 통해서 빨리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회복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비수술적인 진료의 주된 요소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은 허리 척추병이라고 하는 디스크나 협착증 또는 단순 염좌 이런 허리 질환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오는 스포츠 손상. 근데 최근에 대두되는 것이 이 어깨 질환의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형외과 학회 논문에도 나타나는 얘기들인데 어깨 질환이 굉장히 증가돼 있어요. 컴퓨터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면서 어깨에 스포츠 손상도 많이 오고 노화에 의해서 이제 어깨를 돌리는 회전근에 문제가 발생돼서 회전근 질환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낱말 자체에 뼈 속에 구멍이 숭숭숭숭 많이 뚫리면서 뼈가 약해진다는 그런 뜻인데 10대나 20대 젊은 연령대에 근력과 뼈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 영양 섭취로 충분히 골밀도를 증가시켰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하거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장기간 약물 치료에 의해서 뼈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정형외과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이 있을 때 깁스를 하게 되면 불용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팔을 안 쓰게 되면 뼈가 또 약해져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또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폐경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이 되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빈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한 2배 이상 높은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압도 혈압기에서 혈압을 재봐야 내 혈압이 120에 80 정상인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듯이 골다공증은 뼈가 상당히 많이 나빠질 때까지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혈압계는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혈압을 재는 경우들은 흔한데 이 골다공증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만이 내 뼈의 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은 폐경 후 매 1년마다 골밀도 검사를 필히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넌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 같은 걸 잘 이때까지는 거의 많이 안 하셨어요. 의사가 권유를 해야 하시게 되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남자 환자들도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높아짐에 의해서 남자 환자분들 고령층이 골밀도 검사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뼈의 조직은 치밀하고 단단해야 되는데 노화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2차적인 질병에 의해서 뼈가 약해지면서 대수롭지 않은 동작이나 충격에도 골절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의 영양 섭취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라는 화학 원소는 우리 몸의 작은 창자 소장에서 소화 흡수를 잘 시키지를 못해요.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소화 흡수를 시키지 못하면 몸에 돌을 형성해서
요로 결석증이나 신장 결석이나 이런 몸의 다른 곳에 돌멩이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다 소장에 흡수돼서 우리 뼈에 침착이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타민 D라는 물질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콜레칼시페롤이라는 그런 특수 칼슘 형태의 뼈에서의 그 골 밀도 상승의 그 한 40여 프로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는 충분한 칼슘의 섭취나 또는 칼슘의 주입과 함께 비타민 D의 병합 치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고 또는 운동선수들한테 옛날부터 많이 미국에서는 사용했던 비타민 K2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칼슘 섭취를 많이 하거나 골다공증 치료를 오래 하게 되면 이 심혈관 기관, 특히 동맥혈에 이런 칼슘의 침착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K2를 복용하는 경우가 혈관의 칼슘 침착이나 이물질 침착을 최소로 줄여준다는 그런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K2의 섭취를 최근에는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제가 1995년 전문의를 따고 큰 종합병원에서 한 13년째 병원장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수술도 많이 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개인 의원을 오픈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오픈하면서 이제 수술이나 병실은 두지 않고 외래 환자에서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정형외과 환자들의 통증을 없애주고 재활에 기여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닥터 엔젤이라는 영양제는 뼈의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비타민 D3와 혈관벽에 침착되는 여러 가지 불순물, 특히 칼슘의 불순물들을 최소화시키는 비타민 K2 두 가지 물질이 결합된 영양제로서 이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추가적으로 이 영양제를 복용하시면 골밀도를 상승시키는데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권유하고 있습니다. 어깨나 무릎이나 손목이나 관절에 나는 원인을 찾기 힘든 소리를 흔히 전문 용어로는 탄발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작용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복용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절에 나타나는 소리들의 횟수가 줄어들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